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봄철이 되면 무릎 통증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환자분도 53세 남자 환자분으로 극심한 무릎 통증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신 분으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흔적인 대퇴골과 경골에 인터피어런스 메탈 스크류가 보이고 양하지 정렬 상태가 내반 변형으로 관찰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 병원에서 인공관절 권유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스탠딩 엑스레이 AP 상에서는 슬관절 내측 관절에 중기 정도, 그러니까 KL 그레이드 2에서 3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로젠버그 뷰, 그러니까 PA 플렉션 45도 스탠딩 엑스레이 상에서는 스탠딩 엑스레이 AP 상보다는 관절 간격이 더 감소된 퇴행성 관절염 KL 그레이드 3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은 30도에서 60도 사이의 굴곡 각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힘을 받고 그 연골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로젠버그 뷰가 더 이상적이긴 합니다. 환자분의 연골 손상 정도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MRI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전후면인 코로날 뷰상 내측 대퇴골 연골의 가로 길이 1.9cm 정도의 심한 손상 ICRS4와 함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소견도 함께 관찰됩니다. 내측 경골의 연골 상태도 심한 손상 ICRS4 정도로 보이며 외측 대퇴골 부위는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 모두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 측면 세지탈 뷰에서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앞에서 뒤까지 2.3cm 가량 정도로 내측 대퇴골 연골의 손상이 관찰되며 두 번째 MRI 뷰 컷에서는 연골 하골 아래에 있어야 할 연골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슬관절의 전체적인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내측 대퇴골의 연골 손상이 매우 심하면서 슬관절 내반 변형을 보였고 환자분의 나이는 53세로 인공관절을 할 정도로 고령은 아니고 슬관절 외측 부분과 슬개 대퇴 관절 부위는 연골의 손상이 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측 대퇴 연골의 손상 정도는 ICRS4 손상 크기는 1.9 곱하기 2.3cm 정도로 대략 보입니다. 자, 이제 이 환자분의 전체적인 수술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관절 연골 재생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미세골절술,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적 연골 손상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고 섬유 연골로의 대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원래 연골은 유리 연골인데 파이브로틱 카틸리지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연골 재생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토로고스 매트릭스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시스 미세골절술을 한 상태에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입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에서 8cm 정도의 비교적 사이즈가 큰 경우에 AMIC를 시술을 해줌으로써 더 튼튼하게 연골이 재생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오토로고스 콜라겐 인듀스드 콘드로제네스 마찬가지로 미세골절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2에서 8cm 정도의 비교적 큰 사이즈에 해당이 되고 거기다가 카티필이라는 뿌려주는 거를 ACIC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스티오콘드럴 오토로고스 트랜스플란테이션 서저리, 오즈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건데요. 50세 이하로 비교적 젊은 경우에 사이즈가 작고 국소적으로만 그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 무릎에서 떼낸 그런 좋은 연골을 안 좋은 그 연골 상태의 부분의 대체를 오즈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메디알 앤 레터럴 콘다일 또는 이제 파텔라 트로클리어 이런 유니폴라 딱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에 콘드럴한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겠고,
원래의 초자 연골, 유리체 연골을 옮겨서 꼽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연골 재생술 중에 유일하게 원래의 초자 연골로 대체하는 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CI, 오토로거스 콘드로사이트 임플란테이션. 보통 젊은 나이에 비교적 큰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시행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콘드로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연골 재생 세포 자체를 그 부분에 뿌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카티스템,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우리가 흔히들 줄기세포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여섯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넓은 경우,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연골 손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 이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의 역동적인 생활 및 작업 활동, 내측 한 부분만 이제 심한 관절염을 고려했을 시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어떻게든 기존의 자기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 방향을 함께 존재하는 오다리 변형, 내반 변형에 대해서는 슬관절 내측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2번, 3번, 6번의 술기가 제일 맞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AMIC의 경우에는 미세천공술 시행 후에 나오는 줄기세포 성분 등을 콜라겐 막으로 이제 가두어서 좀 더 결손 부위에 집중하게 해주는 술식으로 봉합이나 피브린 글루를 이용하여 콜라겐 막을 고정을 하게 되겠고, 어떤 원스텝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임상적 결과가 좋다라는 보고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보편화되지 않은 술식으로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번의 ACIC의 경우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 미세천공술 후에 결손 부위에 카티필을 도포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티필은 이제 아텔로 콜라겐으로서 스캐폴드 역할을 하면서 줄기세포 성분의 결손 부위 집중과 그런 활발한 연골 생성에 도움을 주는 재료입니다. 현재 활발히 병원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카티스템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50세 이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인정 비급여로 인정이 이제 안 되어서 환자분의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티스템의 경우 개인 사보험의 특약만 잘 맞는다면 비싼 약이지만 인정 비급여로 가능하고, 연령 제한도 없고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인 경우 더 효과적이고, 연골 손상의 정도와 크기가 각각 ICRS-4 그리고 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경우 그것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인정 비급여가 됩니다. 카티스템을 통한 관절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이란 내반 변형이 된 슬관절을 경골의 절골술을 통하여 하지 정렬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양하지 엑스레이 사진처럼 선을 긋게 되는데, 빨간색 선이 환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메카니컬 엑시스, 대퇴골두 중심에서 발목 관절 중심까지 이은, 즉 실질적 체중에 힘이 받치는 곳을 의미를 하고, 내반 변형 환자분들에게는 당연히 슬관절 내측 관절을 뚫고 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운데를 뚫고 가게 되는데, 오다리 변형인 환자분들에게는 메카니컬 엑시스가 내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파란색 선은 이제 수술로서 환자분께 다시 제공을 해야 할 새로운 메카니컬 엑시스의 선이 되는 것이며, 노란색의 각도는 실질적으로 절골술을 몇 도의 각도로 오픈을 할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그림입니다. 이 중 파란색 선을 환자분들의 관절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 가능한데, 내측 관절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할 때는 62.5%의 후지사와 포인트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측 관절염의 상태가 중등도일 때는 55에서 60% 정도에서 맞추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측 관절염이 심하고 외측 관절염은 심하지 않기에 1번의 경우처럼 최대한 메카니컬 엑시스를 후지사와 포인트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절골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환자분께서 수술 전 갖고 있던 MPTA 각도가 83도였는데
절골술로 오픈시킬 교정각이 9도라고 할 경우 83도에서 9도가 더해진 92도가 수술 후 환자분이 갖게 될 MPTA 각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MPTA 각도가 95도 이상인 경우 조인트 라인 오블리키티가 발생하면서 쉬어 스트레스가 무릎 안에서 점점 심해져 오히려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절골술을 하고 MPTA 각도가 95도 이상은 안 되도록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 수술 전 검사에서 이미 조인트 라인 오블리키티가 있는 케이스는 절골술을 오버 코렉션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 정확히 후지사와 포인트에서만 맞춘다면 10도 교정이 필요했지만 사실 그럴 경우 MPTA가 93도까지 올라가기에 9도 정도만 교정을 하고 아주 약간은 언더 코렉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절경을 시행을 하였고 전반적인 슬관절 내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MRI 소견과 일치하는 내태, 대퇴골 연골에 ICRS4 말기 정도의 심한 손상이 관찰이 되었고 꽤 무릎을 굴곡시켰고 그 상태에서도 또 관절경으로 내측 대퇴연골 뒷부분까지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RI 소견처럼 내측 경골 부분도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추러쿨리아 활차구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수술한 전방십자인대는 보이질 않습니다. 박스 안에 항상 보이던 전방십자인대가 안 보이니 뭔가 휑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오래전 이식한 전방십자인대가 만성 파열된 소견이며 이 때문에 로테이션이나 엔테리어 디렉션 등의 니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하는 것 같고 관절염의 진행도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측 관절의 상태는 조음을 확인을 하였고 내측 대퇴골로 다시 관절경을 옮겼으며 다방향 다양성 드릴링을 하기 전에 링큐레스로 깨끗이 연골들을 프리페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듬성듬성 존재하던 연골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사이즈를 잘 생각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드릴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mm짜리 드릴링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다 끝나면 곳곳에 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남는 공간을 2mm 드릴을 또 이용하여 구멍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4mm 구멍과 2mm 구멍에 모두 카티스템 주사를 시행을 합니다. 카티스템을 넣기 전까지의 과정이 다 마무리되면 다시 관절 밖으로 나와 경골절골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통한 스크류가 이 경골 근위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거를 제거를 해야만 절골술을 치기 때문에 이 환자분만 특별하게 미리 이 박혀져 있던 메탈 스크류를 제거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20년이나 된 나사못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못 헤드 부분이 뼈로 다 막혀져 있었고 정말 조심스럽게 제거를 나사못 구멍을 노출을 시켰고 나사못과 드라이버 접합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제거를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탈 스크류를 제거한 자리를 통과하는 그 절골술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으로 두 개의 핀을 미리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핀 가이드를 따라서 핀 아래쪽으로 톱질을 이용하여 절골술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오스티오톰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각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9도 교정을 목표로 이 각도의 절골술과 또 옆에서 봤을 때 이 각도의 절골술,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절골술을 하기 때문에 바이플레인 오스토미를 시행하였고 다시 관절경으로 넘어와서 카티스템 주사를 하기 전 관절 내부를 깨끗이 세척술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먼지나 그런 데브리들이 없도록 다 석션 및 청소를 해줍니다. 일단 카티스템을 주사하기 시작하면 세척술이나 어떤 석션 등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절경 시술을 더 이상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모든 마무리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마무리가 끝나면 물을 빼주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공기만 있는 상태에서 카티스템 주사 시술이 잘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구멍 곳곳에 또 있었던 드릴링을 한 구멍 곳곳에 물을 다 빼줍니다. 아래쪽에 고여있는 물까지 충분히 제거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3mm, 2mm 구멍에 카티스템을 천천히 주사를 하고 무릎을 구부리면 구부릴 때마다 아래쪽 뒷부분에 있는 드릴을 했던 구멍까지 나타나게 되고 바늘 끝을 안쪽까지 깊숙이 위치해 놓고 공기나 물이 구멍 안에 안 차도록 천천히 뿌려주면서 차분하게 빼줍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작업을 연골의 뒷부분까지 시행을 해줍니다. 구멍에 빠짐없이 카티스템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연골 결손 전체 부위에 알맞게 뿌려주고 납작한 기구를 이용하여 꾹꾹 눌러줍니다. 마무리 사진입니다. 벌써 연골이 다 자라난 것 같은 느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날 촬영은 포스트오피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환자분 카티스템 주사를 같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보조기 착용 후에 점진적인 관절 운동을 시작하였고 경골 절골술과 카티스템 주사의 이유로 6주에서 8주 논 웨이트 베어링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 인공관절 시행 안 하고 자기관절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다는 사실에 너무 만족하셨고 현재 통증 없이 매우 잘 지내십니다. 관절경에서 보였던 전방 십자인대 만성 파열에 대해서는 몇 개월 후에 금속판 제거 시에 전방 십자인대 재제거술도 같이 수술받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 카티스템 가격이라는 큰 장애가 있긴 하지만 연골 손상이 심한 젊은 분에게 있어서는 이 수술로 자기 관절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시된 지 이제 한 6에서 7년 정도 된 이 줄기세포 주사제는 이제 정형외과계의 큰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엔 좋은 임상 결과로 더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적응증만 잘 가질 수 있다면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큰 축복인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이야기 여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